자, 그럼 25번째 인수분해 공식의 응용입니다. 자, 전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을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곱셈 공식의 응용처럼 자, 이 숫자의 계산에서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에는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자, 우선 공통인수를 묻는 건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에서도 이제 공통적인 숫자가 이렇게 노출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8 곱하기 142랑 38 곱하기 58인데 자, 요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38을 142번 더했고 38을 58번 더했는데 자, 그 두 수를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자, 38을 그쵸? 요 142번이랑 58번을 먼저 더해서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우리 공통인수를 묶어서 계산하는 인수분해에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역시 이제 보통 완전제곱식 이제 항이 3개죠. 자, 그건 잘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역시 반복되는 수 계속 9구단 외우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99가 반복이 되면서 99 제곱, 99 하나, 그리고 99가 없는 걸로 하면 그렇죠. 뭐 x의 제곱에 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개수들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9구단 한번 복습할까요? 121 그 다음에 144 16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느 것도 배웠어요? 441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했죠. 자, 2단에 약간 변형되는 형태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3단에 169 뭐 4단 이 정도 여러분 만들 수 있죠. 뭐 18 44 16 18 1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선은 눈에 3단까지는 보면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제곱의 차. 자, 우리 어떤 수의 완전제곱, 어떤 수의 완전제곱의 차가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주인공들만 뽑아서 합차로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했고 수에서도 그런 부분을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인수분해 공식에서 자, 요런 부분 재밌는 문제죠. 자, 104라는 숫자 x가 104인데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쵸? 이걸 이제 제곱하는 사람이 있죠. 104를 2번 곱하고 그 다음에 104에다 8을 곱해서 빼고 더하기 16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거 자체가 우리가 좀 전에 외웠던 4단이 되겠네요. 그래서 x-4 전체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x에 104를 대입해서 104에서 4를 뺀 100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효율적으로 수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곱셈 공식 이제 변형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요 문제 예제 볼게요. 자, x가 우리 제곱근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복습이 돼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x 값이 루트 2 플러스 1이고 y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부호가 반대이면서 같은 수가 그쵸? 합차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요 각각의 수를 더하거나 각각의 수를 빼면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자, 합이랑 차, 물론 곱도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를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이랑 루트 2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합차꼴을 우리가 신발의 한 켤레처럼 켤레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서 루트 2가 2개 남아서 2 루트 2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x에서 y를 빼게 되면
자, 이런 부분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x고 이게 y인데 y를 전체를 빼는 거죠. 여기 괄호쳐서 빼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 자, 그러면 자, 같은 거는 사라지죠. 빼면. 그리고 부호가 반대인 건 거꾸로 더해지겠네요.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합과 차의 꼴, 켤레꼴로 나왔을 때는 항상 문제에서도 합이나 차, 곱을 이용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의 차를 구하라 그러면 제곱의 차는 합차고, 지금 구한 우리 합이랑 차를 알고 있죠? 하나는 2루트이고 차는 2니까 둘이 곱하면 4루트이라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요 마인드는 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그쪽에서 중요해요. 변형 공식 있었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숫자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 어떤 게 적용되는지를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같은 수 8이 반복이 됐죠. 그쵸? 자, 공통인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8을 75번 더한 거죠. 8을 72번 더한 거죠. 거기서 빼는 거니까 물론 8을 3번 더한 거랑 같다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공통인수 8 곱하기를 끄집어내고, 그죠? 남는 수 괄호에 쓴 거죠. 75 마이너스 70 이렇게. 자,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 요 75랑 72는 간단히 계산이 돼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83, 24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역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식이 보면 이거 여러분들 하도 많이 해서 x제곱이랑 3의 제곱이 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곱의 차 형태로 돼 있다는 게 보자마자 느껴져야 돼요. 자, 어쨌든 x의 값이 97일 때 자, 다음 값을 구하라 하면 어떤 학생은 뭐 이 정도야 뭐 97 두 번 곱하고 그쵸? 거기서 9를 빼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는 더 큰 수일 때는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이런 작은 수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동그라미가 얼마죠? 그래서 x고 세모는 3입니다. 그쵸? 그래서 합차 정말 많이 했죠? 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 라고 했습니다. 합차.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x 값을 집어넣으면 97 플러스 3이 될 거고 하나는 97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가 지금 97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97 더하기 3이 얼마가 되니까 100이 되죠. 그 다음에 97에서 3을 빼면 94가 될 거고 자, 두 수를 지금 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00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여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의 어떤 특징들을 보고서 이거는 어떤 공식을 이용하면 될까라는 걸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보여요? 자, 공통인수가 보이는 사람은 딩동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9 곱하기 끄집어내고 남는 거 괄호에 쓰면 65랑 35를 먼저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간단히 100이죠. 그래서 뭐 900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문제에서는 어떤 공식이 적용됐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여기 보면 자, 43 제곱에 43 이래서 특정 문자가 이렇게 특정의 숫자가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면 잠깐 동안 43을 x라고 하면 자, 위의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x의 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x 곱하기 7이니까 요거는 이거 간단히 되죠. 27에 14 14x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뒤는 7의 제곱 이렇게 77에 49 자, 어쨌든 4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보이나요? 그쵸? 뭐 이거의 반이 7이죠. 7의 제곱이 49가 있으니까 이건 7단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7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x 값이 우리 아까 뭐였었죠? 43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50이라는 수로 간단히 되네요. 그래서 50의 제곱, 자 25죠. 자 동그라미 2개에서 250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소수 계산할 때 월등 좋죠.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형태가 이제 뭐 출제될 수 있겠죠. 좀 더 복잡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규칙을 좀 찾지 못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1.5, 1.5의 제곱, 그래서 세모를 할까요? 자 1.5, 1.5의 제곱, 그 다음에 8.5의 제곱, 8.5 해서 완전히 완전 제곱식이죠. 우리 알고 있는 동그라미 세모의 제곱은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뒤에 세모의 제곱, 요 꼴이죠. 그쵸?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보였다 그러면 뭐 2배 완벽하죠. 2배의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세모고 세모고 2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전체 제곱이라는 걸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동그라미는 8.5였고 세모는 1.5고 이거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둘이 더하면 10인가요? 그래서 10의 제곱인 1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보다는 이 숫자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어떤 걸까 라는 걸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서는 어떤 내용이 보일까요? 우선은 자, 뭐 48이라는 수랑 뭐 30이라는 수가 있는데 각각 제곱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쵸? 그러면 합차가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 주인공이 48일 동그라미, 32가 세모. 그래서 48, 32, 48, 32 쓰고 합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하면 되겠네요. 특히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보면 제곱의 차라고 바로 쓰기는 그러네요. 그쵸? 왜냐면 곱하기 2.5 곱하기 2.5가 보여요. 이렇게 이제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했었습니다. 우선 공통인수로 묶어 놓는다 라고 했습니다. 2.5 곱하기는 쓸 필요 없죠. 괄호 열고 60의 제곱에서 40의 제곱을 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공통인수를 묻는 게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5 그대로 두고 자 제곱의 차니까 합차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렇게 빼겠죠. 자 그럼 2.5 곱하기 이건 100이죠. 그 다음에 자, 요 값은 20이 되겠네요. 자 우선은 100을 곱하면 자, 소수점이 두 자리 이동하죠. 그래서 25에다가 동그라미 250이고 250에 다시 20을 곱하는 거죠. 동그라미 하나 넣을 거고 이 두 배를 하면 50이 돼서 5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또 여기 이제 시계값 구하기라는 내용인데 우선은 x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얼마냐 그랬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 144네요. 몇 단? 2단. 그쵸? 자 그래서 뭐 2단이 바로 생각난 사람은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로 떠올린 사람은 x 값을 일단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00의 제곱이니까 10,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x 값이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가지면 돼요? 이 부분을 초점을 가지면 되죠. 그러면 자, 뭐 구구단 이거는 1, 10, 그 다음에 25네요. 그쵸? 요거 반이 5죠. 5의 제곱 25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5단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5 전체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x 값을 대입을 하면 x 값이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죠. 플러스 5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쓰고 제곱을 하면 자 덧셈에서 부호 다른 건 사라질 거고 결론적으로는 루트 2를 제곱한 거랑 같네요. 자 제곱근의 정의에서
제곱근은 제곱하면 그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니까 우리가 2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자, 6번에서는 자, 2번이랑 3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은 A는 1 플러스 루트 6이고 B는 1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어쨌든 합차꼴로 되어 있는 신발의 한 켤레 같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더하거나 곱한 걸 이용하겠다, 뺀 거를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용이 됩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에선 곱한 게 우선 이용이 됐을 거고, 지금은 합과 차가 좀 유력한 후보가 되겠네요. 어쨌든 더하면, 자, 부호가 반대에 있는 건 사라지죠.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그래서 2가 될 거고, 뺄 때는 거꾸로 부호가 같은 게 사라지죠. 왜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루트 6이랑 1 마이너스 루트 6이 있으면 1이랑 1은 부호가 같고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6은 부호가 다릅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자, 문자를 쓸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빼게 되면 같은 값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부호가 반대인 거는 결국은 더해진다 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선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루트 6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지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값들 중에서 하나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뭐 이것도 한번 복습할까요? 둘이 곱하면 합차니까 제곱의 차죠. 그래서 1의 제곱 1. 자, 루트 6의 제곱은 6입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뺀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곱한 값, 더한 값, 뺀 값이 결국은 쓰인다. 자, 그러면 요거 보면 이제 구구단 보여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A가 동그라미, B가 세모, 2배, 그쵸? 얘는 구호가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자, 그러면 차가 우리 아까 2 루트 6이라고 나왔으니까 2 루트 6을 제곱해 주세요 하는 얘기네요. 자, 이거 의외로 제곱할 때 실수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 2 루트 6을 두 번 곱했다는 얘기는 2 루트 6 곱하기 2 루트 6입니다. 그래서 2만 챙기면 안 돼요. 루트 6도 챙겨야 돼요. 그래서 2를 두 번 곱하면 4고 루트 6을 두 번 곱하면 6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루트 6을 제곱해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2 제곱하면 4고 루트 6은 6이지. 그래서 24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고,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시험에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자, 우선은 자, A값, B값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분수면서 분모에 그쵸? 무리수가 있는 형태. 그리고 우리가 자, 요거 유리하는 거 최종적으로 배웠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무리수가 분수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선 계산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유리화해야 됩니다. 요거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4분의 6 이렇게 있으면 계산 결과가 여러분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약분해서 기하분수로 표현하죠. 그것처럼 반드시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경우는 유리화하는 겁니다. 우선 유리화해 놓고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2 플러스 루트 3에 유리화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겁니다. 같은 걸 곱하면 안 됐었죠. 그래서 합차입니다. 합차. 그러면 각각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4일 거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고 빼면 분모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분자는 1에다 곱하나 마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같습니다. 그쵸? 이게 A예요. 자, 이 형태 잘 나옵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제곱해서 뺐을 때 1이 되는 경우는 분모가 1이 돼서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분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형태고 이렇게 1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요 수의 부호 바꾼 수로 결정이 됩니다. A 값이 이렇게. 다시 B라는 값도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이거 유리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위의 가정처럼 유리하면 돼요. 그럼 분모는 1일 거고 분자가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번 풀었던 문제처럼 A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B는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켤레 상태로 둔 문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해서 무리수를 주고 진행되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구나 해서 결국 A랑 B 값을 돌려서 줬구나 라는 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제곱의 차를 물어보고 있죠. 제곱의 차니까 합차를 구하면 되겠죠. 자, 역시 켤레가 나오면 반드시 더하는 일이나 빼는 일, 곱하는 일을 이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할 수 있겠죠. 더하면 부호가 다른 건 사라질 거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자, 빼면 같은 게 빼져요. 2에서 2가 빼지겠죠. 그리고 부호가 반대인 거는 더해지겠는데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남겠네요. 자, 여러분들 해보면 되고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곱의 차니까 합차라고 쓸 수 있겠고 우리 합의 값이 4였고 차의 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 루트 3이었으니까 계산하면 자, 부호는 마이너스고 2, 4, 8의 루트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수대 공식을 다 했고요. 물론 뭐 문제 중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유형에서. 자,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 마인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이런 개념들을 본인이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서 개념 노트에 정리를 해서 자기만의 그 표현으로 바꿔서 기록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인수분해에 대해서 마치고 자,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개념 2차 방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